오늘도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올 한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기업이죠.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테슬라 주가 관련 기사는 뭐 거의 매일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정말 화제인 것 같아요. 오늘 테슬라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테슬라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야겠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테슬라 여러분들도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현재 미국 최대의 전기차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올해 7배나 올랐는데요. 올 한 해만요? 네, 올 한 해만 7배가 올랐죠. 엄청나네요. 이게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한 6,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 2,200억 달러고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한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그러네요. GM이 600억 달러, 포드가 360억 달러, 뭐 현대 같은 현대 기아차가 440억 달러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그렇죠. 주가가. 사실상 지금 자동차 기업 중에 가장 큰 두 회사가 일본 도요타하고 폭스바겐인데 두 합체를 합쳐도 지금 한 3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그 2배 정도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뭐 주요한 기업들을 다 자동차 업체를 합쳐도 테슬라 시가총액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가 최초의 IPO를 하는 주가가 17달러였다고 하네요.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IPO라는 것을 증시에 처음 상장하는 가격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업 공개. 17달러고 네. 지금 오늘이 지금 67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올랐네. 지금 사실 8월 말에 네. 주가를 5분의 1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나눴다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를 이렇게 쪼갰다는 얘기인가요? 주식의 수를 늘린 거죠. 주식의 수를 늘리면은 주가가 그만큼 그 n분의 1로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주가가 2,000달러 넘을 때 하고 예. 뭐 한 400, 500달러 때 하고 예.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실 때 거부감이 아무래도 적게 되죠. 아. 그리고 2,000달러 때는 주식을 사기는 사실 부담되죠. 누구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예. 한 주만 사도 2,000달러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좀 다시 또 애초에 액면 분할 이후에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670달러 정도지만은 지금도 이것이 가장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700달러 목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주가가 주당 너무 가격이 높으면 이거를 주가 숫자를 좀 늘려서 그 주당 숫자 그 액수를 좀 줄이는군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좀 많이 좀 팔 수 맞습니다. 있게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주식을 분할해 가면서 계속 주가를 계속 불려왔던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수십만 원을 했지만은 지금 7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라고 네. 하는군요. 그런 걸. 많은 분들이 편하게 주식을 사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네, 말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면 처음에 17달러를 생각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다. 그렇죠. 17달러와 670달러를 비교해도 대단한 상승률인데 사실상 17달러를 5분의 1을 하면은 3.5달러쯤 그렇죠. 되겠죠. 그러네요. 3.5달러와 지금 주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하나만 보시면 또 안 되고요. 예. 테슬라가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냐 생각했을 때는 이 테슬라의 좀 생태계를 좀 봐야 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 뭐 굉장히 뭐 유명한 분으로 지금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분이 지금 같이 운영하는 기업이 테슬라가 있고 스페이스X라는 또 우주 기업이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테슬라보다도 먼저 시작하는 기업인데요. 오히려 테슬라보다 먼저 네. 시작했어요. 스페이스X가 그 우주 개발을 목표로 일론 머스크가 창설한 기업인데 사실 이게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게 이제 최근 몇 년간이거든요. 동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무인 우주선을 쏴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도착해서 예. 화물을 실어 나르고 그 쐈던 로켓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착륙장으로 알아서 스스로 와서 착륙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왜 그 우주선이 갔다가 내려오면 뭐 바다에 빠지거나 그렇죠. 막 이러는데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그냥 로켓가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앉는. 거죠.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예전에 그 우주왕복선이었고요. 그렇죠. 이번에 최근에 이 테슬라가 하는 로켓들은 발사를 한 이후에 작은 로켓을 분사하면서 계속 조금씩 좀 자세를 조절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착지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안에 어떤 우주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을 실어 나르겠다 이 목표 앞으로 아래. 그 목표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착륙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일론 머스크와 이 스페이스X의 목표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로켓 실험도 했었고 물론 그 착륙하면서 잘 착륙을 하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실험
과정에서 실패도 겪고 하면서 조금씩 전진을 하다 보니 이 우주 기업이라는 기대감과 전기차라는 새로운 신천지에 대한 기대감이 네. 합쳐지고 거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람이 앉아서 운전하지만 향후에는 더 많은 정보를 모아가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만들 수 있는 기업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모여가면서 테슬라의 가치를 점점 더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정말 뭐 내가 목적지를 지정하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지금은 사람이 앉아서 핸들에 손을 잡고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잠을 자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었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 찍어가지고 네, 막 SNS에 올리기도 그걸 자랑하시는 하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이 지금 많이 구현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기능을 막아놨다는 말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점점 더 많은 자율주행 정보를 확보하고 테슬라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 정보가 다 모이게 됩니다. 테슬라 본사에. 그럴 경우에 어느 자동차 기업보다도 많은 정보를 확보하면서 향후에 다양한 지리 정보라든지 사람들의 자동차 운행 패턴 그런 것들을 확보했을 때 또 다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율주행차도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만약 자율주행차라는 것들이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쌓일수록 예. 점점 더 안전해지고 정확해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정말 괴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대단한 봐도.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동갑이라고 하는데 진짜요? 심지어 사실 이분이 미국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분이죠. 진짜요? 남아프리카 공에서 그 당시에도 뭐 괴짜다, 뭐 천재다 그런 말을 듣다가 어린 시절에 캐나다로 이주해서 공부를 하고 유펜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다가 캘리포니아로 진출을 했는데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면서 부를 쌓기 시작했죠. 일론 머스크를 예. 가장 이해하기 또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페이팔이에요. 페이팔도 일론 머스크 회사인가요? 예, 페이팔이 일론 머스크가 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페이팔을 이베이에 팔았죠. 그 돈으로 스페이스X를 창업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테슬라에도 투자하면서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경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직접 경영자로 들어앉아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이분이 그리고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이 초고용 캡슐 이동수단이라는 하이퍼루프도 있는데 관을 이어가지고 네. 그 관을 통해서 네.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관을 어디다 설치를 해서요? 도로예요? 땅일 수도 있고 뭐 네. 지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건 아직 또 뭐 완전히 실현된 단계는 아니고요.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하네요. 우리가 그 만화 속에서나 만화 속에서 상상할 수- 보던 그런 글쎄 만화 말이에요. 속에서 보다 보면은 뭐 투명 캡슐 속에서 뭐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의 도시. 네, 근데 그런 네. 건 자동차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에 굉장히 나른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괜찮을까요, 사람한테? 지켜봐야죠. 본인들 연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탈 수 있을 때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경영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테슬라와 이 일론 머스크에 되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게 생각이 됩니다. 있죠. 예. 이게 영화에서도 나와요. 아이언맨 2 영화에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잠깐 카메오로 등장을 해서 저 다 봤던 것 같은데 왜 네. 기억이 안 나죠? 아이언맨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아이언맨을 현실 속에서 이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업이 성공하다 보면 또 부도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지금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많이 올라갔네요. 1위가 지금 아마존. 제프 베조스 아마존 그렇죠. 창업자인데요. 아, 2위가 지금 일론 머스크예요. 네, 일론 머스크 밑에 보면 이제 뭐 워런 버핏도 있고 뭐 구글 창업자들도 있고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빌 있고 게이츠. 그런 사람들 다 제치고 지금 2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엄청난 사람이고 그 자신의 그 상상력 하나 가지고 그걸 갖다 실현하는 사람 또 그거를 가지고 돈을 또 벌 수 있는 사람 좀 여러 가지로 좀 다재다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테슬라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처음부터 성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시작하는 이게 단계가 있었겠죠. 전기차라는 것들이 사실 처음에 개념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게 구현이 쉽지 않았고 네.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개발도 해야 되지만은 조립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산 라인도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산업보다 진출의 벽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런 것 처음 테슬라도 다 겪었습니다. 한 2008년경에 머스크와 이 창업자가 갈등을 빚어요. 결국에는 이 창업자가 물러나고 테슬라 창업자. 네, 머스크가 자기가 직접
경영권을 잡죠. 그리고 이제 네. 진두지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기차만 생산을 했던 건가요? 전기차만 했죠. 오, 그랬구나. 최초에 나왔던 모델들이 이제 로드스터라는 사실상 파일럿 모델들이 있었고요. 네. 모델 S가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면서 음. 이때부터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델 S라는 건 테슬라 승용차 중에는 가장 비싼 모델이고요. 그다음 모델 X라는 SUV가 나왔죠. SUV가 이후에 모델 3라는 대중적인 승용차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제 곧 있으면 모델 Y라는 보급형 SUV도 내년부터 그래요? 아마 사실 수 있을 것이고 예. 그 이후에는 지금 또 예고된 재밌는 차량이 하나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분들 트럭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픽업 트럭이요. 네, 픽업 트럭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든 것인데요. 아, 디자인부터 굉장히 특이하고 성능도 뭐 대단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이 또한 또 판매가 될 경우에 앞으로 많이 보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떨까요? 사실 테슬라가 올 한해도 보면은 뭐 배터리 시장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근데 그거를 공개했다가 또 욕만 먹고 또 끝낸 네, 적도 있었고, 그 우여곡절이 참 많은 회사긴 합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전 세계 지금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연간 700만 대의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라든지 또 테슬라 이외의 또 기업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전기차들이 미국 증시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아, 그거는 중국 기업인가 네, 죠? 중국 기업이죠. 아, 근데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테슬라 마찬가지로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해. 뭐 지금 같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걸 보장은 못하겠죠. 하루 1년에 7배씩 오른다는 건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예. 그래도 아직도 전기차 성장할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좀 유지하고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니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니오요. 예, 이 기업도 지금 보면은 웬만한 자동차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많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이야, 언젠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일반 휘발유차도 중국산 차를 본 적이 없는데 네. 언젠가는 중국산 전기차를 타는 날이 오겠네요.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는 거 보면. 지금 미국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당선인도 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쉽게 중국산 차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예. 우리의 관심은 또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좀 알아가면서 또 세상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산업 트렌드가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 있으면 또 거기서 그렇겠죠.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한번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기후변화 문제고 환경 문제인데 맞습니다. 뭐 어느 나라들 아마 전부 다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거고 이 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지거나 사양길을 걸을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선두주자고 전기차 시장에서 분명히 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가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거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또. 그거 중요하죠. 이게 얼만큼 오래 달릴 수 있느냐 이 그렇죠. 애플이 전기차 진출한다고 하면서도 배터리 신기술을 개발할 거라 그런 또 보도도 있었어요. 부분. 근데 그 배터리도 같이 지금 네, 하겠다 이런 왜냐하면 얘기군요. 전기차는 배터리와 같이 가거든요. 전기차는 부품이 뭐 많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차가 뭐 몇만 개다 그렇게 하지만 전기차는 모터와 아, 오히려 배터리, 단순하군요. 전자 제어 기술들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만들기 자체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예.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렇겠네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휴대폰도 폭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은 안전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불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고 사고 났을 경우에도 예, 예. 이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보도가 좀 민감하게 되고도 합니다.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관리를 좀 해본 경험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 노하우가 가장 많다는 평가를 들어요. 배터리 또 쓰다 보면 용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점점요. 자동차 뭐 1, 2년 타고 버리실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길게는 10년도 타는데 그 기간 동안 안정되게 성능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 개발은 뭐 단순한 작업이고 어느 회사나 비슷비슷할 건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배터리 전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한국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 그렇죠. 한국, 일본, 중국이 지금 또 배터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한국에서 뭐 LG전자도 있고 예.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파나소닉
이런 데들이 테슬라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점점점 더 잘 개발이 돼서 더 안전하고 소형으로 개발돼서 차량은 가벼워질 것이고 그렇겠군요. 더욱더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이고 성능이 더 뛰어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 배터리 업체들도 다 배터리를 어떻게 성능을 높일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배터리라는 부분이 화학 작용이기 때문에 성능을 급격하게 올리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예, 예. 그런 기업들의 또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오늘 테슬라에 대한 얘기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얘기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